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가 지난 21일 시정질문 활동을 펼쳤지만 의원 5명이 질문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정 질문이 한창인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미리 준비된 원고로 질문하고 또 미리 준비된 원고로 답변하고 시의원 5명과 시장의 질의응답에 걸린 시간은 고작 2시간 남짓. 의장은 도리어 질의응답이 길어진다며 빨리 끝내달라고 재촉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행정사무감사 직후 이루어진 시정 질문이어서 날선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른 동료 의원들마저 보충 질문 시간에 침묵을 지켰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더구나 당초에는 이틀간 시정 질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가 최양식 시장의 일정을 고려해 하루로 단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포항시의회는 사정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열린 시정 질문에서 시의원 7명이 이틀간 질의한 시간은 모두 9시간, 1인당 평균 1시간이 넘어 경주보다 3배나 길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시민들이 뽑은 시의회가 시민을 거의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래 볼 수밖에 없는. 1년에 단 2차례 열리는 시정 질문 활동.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소중한 기회지만 갈수록 형식에 그치며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의 하나죠.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인데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교통 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높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큰 광역도시인 대구하고 중소도시인 구미를 연결함으로써 교통량이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비용 대 편익, 그러니까 BC가 1.0 이상 나와서 대구광역권 전철망은 수도권의 전철과 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전동차가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9개 역사를 통해 경부선 61.9km 위를 달리는 것으로 1,100억여 원이 투입돼 오는 2019년 개통 예정입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44분 만에 주파해 출퇴근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인접한 도시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서대구 KTX 역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고립돼 있던 대구의 생활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망이 구축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들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에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열흘 동안 273km를 걷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안동에서 문경세제를 넘어 서울로 가는 옛 과거길을 걷는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성균관대 학생 176명이 안동을 출발해 서울까지 걸어가는 대장정길에 올랐습니다. 하늘엔 태양이, 땅엔 아스팔트 열기로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차량이 많아 위험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걷는 거리만 273km. 열흘 동안 하루 평균 27km를 걷는 강행군입니다. 완전히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서 이제 화이팅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선배님들도 있고 해서 홀배 더 수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안동의 옛 선비가 문경세제를 넘어 서울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 선배이신 성균관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 올라가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그러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본받고자. 열흘간의 생고생이지만 중국 북경대 학생도 7명이 찾았고 특히 과거길을 걷는다는 소식에 고시준비생 43명도 책을 놓고 동참했습니다. 몸으로 힘든 것도 겪어보고 좀 극한을 느껴보면은
그 1시간의 강의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염없이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하회마을과 상주 경천대, 문경세제 같은 풍경은 국토대장정의 덤입니다. 방학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국토대장정은 열흘간의 인생 대장정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 21일 경주의 놀이시설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도 소방당국도 사고 발생 사실조차 전혀 몰랐고 행정당국의 감독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경주월드의 자이로드로 기계 오작동으로 공중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용객 20여 명이 70m 상공에 매달려 5분여 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중간 지점부터 계속 흔들리고 신호가 있었는데 내려보내주지 않았어요. 다시 놀이기구 못 탈 정도로 불안했죠. 경주월드 측이 자체적인 구조에 나섰을 뿐 소방서는 물론 경주시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신고를 안 하는 게 됩니다. 놀이기구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잠시 멈췄다가도 자기들이 복구가 금방 돼가지고 한 거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가 없고. 더구나 놀이공원 안전점검은 놀이시설 업체들로 구성된 사설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맡다 보니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직이니까 제가 그거 유기기구를 검사할 수 없으니까 유기기구는 거기서 하고 저는 행정적인 부분 서류라든가 뭐 점검 일지라든가 그런 걸 보죠. 매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사실상 놀이공원 업체들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이기구의 작은 오작동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상공회의소가 이달 초 경주 지역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5일간 휴무라고 응답한 업체가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3일간 휴무가 23.1%, 4일간은 11.5% 순으로 나타났고 언제 집단 휴가를 실시할지 묻는 질문에는 8월 3일부터 8월 7일 사이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비는 69%의 업체가 지급하겠다고 응답했고 금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제외됐던 15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와 일반 음식점, PC방 등 5개 업종들도 다음 달 23일 이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작은 규모의 음식점이나 PC방 등지에서 불이 날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 들어 동해안에서 해양 오염 사고는 줄었지만 오염물질 유출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속초에서 포항까지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준 반면 유출된 오염물질은 3,200리터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경은 연료유 밸브 조작 미숙 등 부주의와 기상 악화에 따른 오염 사고가 많았다며 선박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이나 봉안시설 등 장사 관련 시설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이나 묘지, 봉안시설 등의 운영자가 유족이 원치 않는 장례용품과 시설물의 구매나 사용을 강요하다 적발되면 1차 200만 원, 2차 25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20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경주시는 어린이집 210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학부모와 보육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어린이집의 급식과 위생, 안전관리 등 4가지 분야를 모니터링합니다. 경주시는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현장 지도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 컨설팅도 병행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체납액 추적 징수팀을 구성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4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과목 실적을 보면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9억여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억 6천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9억 7천만 원 등입니다. 포항시는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을 징수해 체납액을 300억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 겨울 수렵 기간부터 사냥을 위해 총기를 경찰서에서 출고하려면 휴대전화에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검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겨울부터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을 경찰서에서 출고하려면 위치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휴대전화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안동에서 열립니다. 경북 지역 장애인 130여 명이 참가해 가구 제작과 시각 디자인, 컴퓨터 수리 등 18개 직종에 걸쳐 경기가 펼쳐집니다. 각 직종 금상 수상자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입상자는 상금과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제부터 사흘간 도내 관광시설 2,100여 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과 도 합동점검단 86명이 투입돼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과 고택을 비롯한 한옥 체험시설, 음식점,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는 별도의 안전진단팀을 꾸려 신속하게 정비하고 간이 화장실 등 부족한 시설은 긴급 예산을 배정해 이달 말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울진과 영덕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습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무까지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기온이 올라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으니까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21도, 영덕 경주 22도, 포항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포항 29도, 경주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구름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